여러분, 블루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일본 오키나와.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사는 곳들입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이 마을들을 연구해 왔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다르게 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이 장수 마을들을 직접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댄 뷰트너 박사입니다. 30년을 이 연구에 쏟아부었어요. 수백 가정을 인터뷰하고 수천 번의 식사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마을이 공통으로 가진 식습관 하나를 찾아냈어요. 매일 콩 한 컵. 그 중에서도 사르데냐 장수 마을 사람들이 가장 꾸준하게 먹던 콩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병아리 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의사로서 이게 더 흥미롭습니다. 댄 뷰트너 박사는 수십 년간 실제 사람들을 관찰해서 이 결론에 도달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분은 매년 수십억 원을 자기 몸에 투자합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과 팀을 꾸리고 수천 편의 논문을 직접 검토해서 식단을 설계해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 빠뜨리지 않고 먹는 음식이 병아리 콩입니다. 전통적인 관찰과 최첨단 과학이 같은 음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순간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압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매일 듣는 말이거든요. 원장님, 병아리콩은 탄수화물이 너무 많지 않나요? 혈당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당이 많다고 하던데요. 단백질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완전히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솔직히 영양 성분표만 보면 저도 처음엔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의학 용어 없이 제가 환자분께 설명하듯이 실제 과학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당이 왜 걱정할 당이 아닌지, 혈당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백질 흡수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콜레스테롤에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장과 면역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이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 부분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놀라는 대목이거든요. 병아리콩 영양 성분표를 보면 당 수치가 꽤 높게 나옵니다. 그게 당연히 불안하죠. 그런데 성분표가 알려주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당의 70에서 90%가 우리가 걱정하는 그 당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걱정해야 할 당은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단순당입니다. 사탕이나 음료수에 들어있는 것들이요. 이것들은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확 올려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병아리콩에 들어있는 당의 대부분은 라피노스와 스타키오스라는 올리고당입니다. 당이 3개, 4개씩 사슬처럼 연결된 복합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아요. 소장을 그냥 통과해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전혀요. 그럼 흡수가 안 되면 뭘 하냐고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대장 안에는 수십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건강에 가장 중요한 세균이 비피도박테리아와 락토바실러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익균, 좋은 균이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익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병아리콩에 가득 들어있는 라피노스 올리고당입니다. 이 유익균들이 올리고당을 먹으면 빠르게 증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내요. 단세 지방산, 그 중에서도 부티르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부티르산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부티르산은 우리 몸에서 놀랍도록 많은 일을 합니다. 항비만 효과, 항당뇨 효과, 지방간 예방, 전신염증 감소, 그리고 대장 점막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사멸시킨다는 연구도 점점 쌓이고 있어요.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뇌축이라고 하죠. 이 부티르산이 기본에 영향을 주고 뇌 건강을 지키며 치매 예방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병아리콩의 당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몸속 가장 좋은 세균들의 먹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일부 분들에게는 이 올리고당이 가스나 더부룩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드실 때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시거나 고포도맵 식품에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2주에서 3주에 걸쳐 조금씩 늘려 드세요. 유익균이 자리를 잡으면서 불편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둘째, 캔으로 구매하신 병아리콩을 찬물에 충분히 헹궈서 드세요. 올리고당이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가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유익한 성분이 일부 빠져나가는 건 아쉽지만 아예 못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2주에서 3주만 지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 기간만 넘기시면 돼요. 이제 혈당 이야기를 실제 데이터로 해드릴게요. 우석대학교 연구팀이 병아리콩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 12편을 한데 모아서 메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합해서 더 정확한 결론을 내는 방법이에요. 결과가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밀과 비교하면 병아리콩을 먹었을 때 혈당이 47% 적게 올랐습니다. 감자와 비교하면 84%, 파스타와 비교하면 78%, 그리고 흰쌀밥과 비교하면 41% 혈당이 낮게 나왔습니다. 탄수화물이 그렇게 많은데 왜 혈당을 이렇게 적게 올릴까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병아리콩의 전분은 아주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소화 효소가 그 벽을 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분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소화됩니다. 혈당이 확 치솟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천천히 오르는 거죠. 둘째, 병아리콩에는 저항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소화가 아예 되지 않는 전분이에요.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혈당 자체를 올리지 않습니다. 혈당이 걱정이신 분들,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 오늘 저녁 밥을 지을 때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밥에 병아리콩을 넣으세요. 넣은 만큼 쌀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양은 똑같이, 혈당 반응은 40% 낮게. 특별한 장비도, 비싼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냄비에 넣는 재료만 조금 바꾸는 거예요. 이제 단백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원장님, 병아리콩이 단백질 식품은 아니지 않나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사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좀 흥미롭습니다. 단백질의 질을 평가할 때 중요한 건 총량이 아니에요. 내 몸이 실제로 얼마나 흡수해서 쓰느냐입니다. 이걸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DIEES라는 지표인데요. 소장에서 실제로 흡수되는 단백질만 측정합니다. 변으로 나온 걸 보는 기존 방법보다 훨씬 정확해요. DIEES로 측정했을 때 병아리콩은 대두를 제외한 모든 콩류 중에서 1위입니다. 렌틸콩도, 강낭콩도, 완두콩도 아니에요. 실제 흡수율로는 병아리콩이 1등입니다. 게다가 삶고, 굽고, 가열할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밥이랑 같이 드시면 더 완벽해져요.
콩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대신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 쌀에는 반대로 메티오닌이 풍부하고 라이신이 부족해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조합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콩밥을 드셨잖아요. 아미노산이 뭔지도 모르셨을 텐데 알고 보니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을 선택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0대, 6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주제 중 하나예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올라갑니다. 저도 약을 드시고 계신 환자분들이 많고 수치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병아리콩이 LDL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임상 연구가 2편 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의미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호주 태즈메이니아 대학교 연구입니다. 성인 4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5주 동안 병아리콩 위주의 식단을, 다른 그룹은 밀 위주의 식단을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아리콩 식단을 드신 그룹의 LDL이 4.6% 떨어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뭔가를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떨어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연구가 더 인상적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당뇨 전 단계 환자 7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검은콩 1컵, 다른 그룹은 병아리콩 1컵, 마지막 그룹은 쌀을 먹었어요. 12주, 3개월을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LDL이 유의미하게 떨어진 건 병아리콩 그룹뿐이었어요. 검은콩 그룹도, 쌀 그룹도 아니었습니다. 왜 병아리콩만 이런 효과가 나올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병아리콩에는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인삼이나 홍삼에 들어있는 바로 그 사포닌입니다. 그런데 모든 콩류 중에서 사포닌 함량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게 병아리콩이에요. 이 사포닌이 장 안에서 담즙산과 결합합니다. 담즙산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인데 만들 때 콜레스테롤이 재료로 쓰입니다. 사포닌이 담즙산을 붙잡아서 대변으로 함께 빠져나가면 간은 담즙산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씁니다. 그 결과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병아리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100g당 2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식품은 콩류와 표고버섯 정도밖에 없어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젤처럼 굳어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사포닌 하나, 수용성 식이섬유 하나.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병아리콩만의 독보적인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장 건강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과학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서 저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장이라는 게 결국 두 가지입니다. 유익균을 늘리고 해로운 균을 줄이는 것, 병아리콩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와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피노스 올리고당이 비피도박테리아를 선택적으로 먹입니다. 이 유익균들이 번성하면 장 공간을 차지하면서 해로운 균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경쟁적 배제라고 합니다. 처음에 가스가 차는 것도 사실은 이 경쟁의 신호예요. 좋은 균이 나쁜 균을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불편하지만 이기고 나면 평화가 옵니다. 유익균이 부티르산을 만들면 대장 세포들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대장 세포가 건강하면 장 점막이 튼튼해요. 장 점막이 튼튼해야 유해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이걸 장누수라고 하는데 장누수가 생기면 전신에 염증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의 90%도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장암 예방에 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부티르산이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는 연구가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병아리콩 한 컵을 매일 드시는 것이 그 보호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거예요. 이제 식욕에 관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이 연구를 보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건강한 성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모두 탄수화물 50g, 딱 같은 양을 먹었는데 식품이 달랐어요. 한 그룹은 흰밥, 다른 그룹은 검은 콩밥, 마지막 그룹은 병아리 콩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세 그룹 모두를 피자 뷔페에 데려갔어요. 마음껏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흰밥을 드셨던 분들은 피자를 거의 그냥 다 드셨습니다. 흰밥 100칼로리를 먹었는데 피자 섭취를 고작 9칼로리밖에 줄이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나니까 이미 배가 비어 있었던 거죠. 반면 병아리 콩밥을 드셨던 분들은 2시간이 지났는데도 병아리 콩 100칼로리만큼 피자를 덜 드셨습니다. 에너지 대체율이 98%예요. 2시간 전에 먹은 포만감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병아리콩이 장 호르몬인 GLP-1과 PYY의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이 호르몬들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충분히 먹었다. 그만 먹어도 된다. 라고요. 의지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식사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아침에 병아리콩을 드시면 점심 혈당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병아리콩은 이 두 번째 식사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식품 중 하나예요. 식사 후 한두 시간 만에 또 배가 고파지는 분들, 식욕 조절이 힘드신 분들께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권유가 있습니다. 식사 15분에서 1시간 전에 병아리콩 한 컵을 먼저 드세요.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병아리콩을 먼저 드시면 여러분의 호르몬이 알아서 나머지를 조절해 줍니다.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해보신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두 가지 걱정거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렉틴 이야기입니다. 콩에 렉틴이라는 독소가 있어서 장을 망가뜨린다는 내용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건 주로 날 강낭콩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날 강낭콩에는 렉틴이 많고 생으로 드시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열하면 렉틴은 거의 완전히 파괴됩니다. 게다가 병아리콩은 다른 콩들에 비해 렉틴 자체가 훨씬 적어요. 제대로 조리한 병아리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피틴산 이야기입니다. 피틴산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병아리콩을 물에 불리거나 삶으면 피틴산이 크게 줄어들어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드시는 한 현실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드실지 실용적인 방법을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드세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삶은 병아리콩을 한 줌 드시면 돼요. 맛이 어떠냐고요?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밥맛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캔으로 사셔서 헹궈 드시면 따로 삶을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밥에 넣어 드세요. 밥을 지을 때 병아리콩을 넣고 그만큼 쌀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양은 같은데 혈당 반응이 40% 낮아집니다. 세 번째,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오이, 방울토마토, 양파에 병아리콩 한 컵, 올리브유와 허브 솔트를 뿌리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네 번째, 후무스를 만들어 드세요. 삶은 병아리콩에 레몬즙, 마늘, 올리브유를 넣고 믹서에 갈면 완성이에요. 빵에 발라 드셔도 좋고 채소를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의외로 정말 맛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건 식전 도시락법입니다. 식사 15분에서 1시간 전에 병아리콩 한 컵을 먼저 드시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고 연구상 효과도 가장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두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GMO가 걱정되시거나 갑상선 문제가 있으시거나 유방암 수술 후 항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대두 제품을 주의하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대두에 있는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께 병아리콩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됩니다. 병아리콩에는 그런 성분이 없어요. 단백질, 식이섬유, 장수 효과는 그대로 누리면서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병아리콩의 당은 혈당을 올리는 당이 아니라 유익균의 먹이인 올리고당입니다. 탄수화물이 많아도 흰쌀밥보다 혈당을 41% 덜 올립니다. 실제 흡수율로 따지면 대두 제외 콩류 중 단백질 1위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실제로 낮춘 임상 데이터가 있는 유일한 콩이에요. 장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을 높이고 대장을 보호하며 식사 후 2시간이 지나도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댄 뷰트너 박사는 장수마을을 관찰하면서 이걸 발견했고 브라이언 존슨은 수천 편의 논문을 통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매일 한 컵입니다. 비싼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요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매일 한 컵.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곁에 오래 계실 수 있어야 하고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한 컵일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이런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병아리콩 드셔본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